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공부하기가 쉬워. 그렇게 어려워. 이를 완벽하게 채워야 되니까 1분 동안에 내가 본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어디서 봤어? 봅시다. 우리요. 기말고사 책 좀 펴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봐봅시다. 야, 우리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가자. 2차 방정식, 그냥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냥 식이 있는데 뭐 x에 관한 식이든 y에 관한 식이든 어떤 문자에 관한 식이 있는데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문자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식을 만족시키는 x 뭐 그 문자 값을 찾는 걸 보고 방정식이라 그래.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2차 식이야. 2차 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x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제 방정식이라는 얘기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 정도 있다. 우리 해가 2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이항해가지고 x에 대해서 풀 수가 없다고. 2차 방정식은 이제 풀이가 기본적으로 그냥 1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했느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푼 거야. 그치?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한 거고, 인수분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치? 인수분해를 못해. 그러면은 뭘 이용해서 풀었다?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근데 그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근, 그거를 쉽게 좀 빠르게 우리 암기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무슨 공식? 근의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거지. 그 근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간단한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대표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고 갑시다. 자, 문제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페이지랑 얘기해 줄까? 자, 4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그냥 간단히 볼게요. 4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오늘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를 지을 거야.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식이 있습니다. 다음 식이 무슨 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수 a의 조건을 구하여라. 2차 방정식이 되려면 2차보다 더 큰 3차, 4차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이런 애들은 없어야 되겠지? 3차 이상의 항이 딱 보니까 없네요. 자, 그러면 2차 항은 살아있어야 돼, 돌아가셔야 돼? 2차 항은 살아 계셔야 된다고. 그치?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자, 보자. 자, 좌변, 우변 볼까, 우변. 자, 우변에 보니까 2차 항이 여기 살아 계십니다. 2차 항님께서 살아 계셔요. 저 우변에 2차 항이 있으니까, 그럼 좌변에도 2차 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좌변에 2차 항이 우변에 2차 항이랑 똑같으면 돼, 안 돼? 어찌해야 되겠어? 좌변이랑 우변이랑 아예 똑같으면 안 된다고. 우변에 있는 이 x제곱이랑, 근데 좌변에 보니까 x제곱이 있어, 없어?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왜? 숨겨져 있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 우리 분배 법칙 이용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먼저 해봅시다. 전개를 해보시면 ax제곱 플러스 3x는 2x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되잖아. 그렇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우변에 2x제곱이 있으니까 만약에 좌변에도 2x제곱이 존재했다면 좌변하고 우변에 2x제곱이 사라져서 x제곱항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냐고. x제곱항이 없어지면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를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지금 딱 나왔죠. 우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랑 좌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안 된다. 따라서 a는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의 성질을 해가지고 우리 자주 나오니까 절대로 틀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좀 가볼게요. 다음 문제. 자, 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 이 문제. 그래, 9번 문제. 자,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요. 9번 문제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라는 근이 있는데, 자, 여기 이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근을 x는 a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때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제일 먼저 멍청한 애들 푸는 방법. 자, 선생님, 나는 이 친구의
근이 나왔으니까 A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바보들이나 푸는 방법입니다. A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왜? 자, 문제 봅시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뭐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인데, 자,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우리 뭐 X자 이용하려고 해봤자, 뭐 공식 이용하려고 해봤자 안 된다고.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 제곱근 이용해야 되니까 이놈의 하나의 근은 뭐가 나와? 루트가 나와. 야, 계산이 복잡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왔는데 왜 복잡하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근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문자의 값이잖아.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문자의 값이니까 아따 대입해버리자. 대입하면 자, 식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0이 돼버려. 그치? x 대신에 a를 넘겨. 야, 이러면 만족하잖아. 근이니까. 거기서 이 a 플러스 a분의 1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a분의 1이 안 보이는데요? 그럼 뭐 해주면 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자. 양변을, 즉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값으로 곱하거나 똑같은 값으로 나누거나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똑같은 값을 빼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a로 나눕니다. a로 나눠요. a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바로 나눠볼까? a제곱은 a로 나누니까 a 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a분의 1은 0. 자, 우리가 원하는 게 a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은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라고.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1은 6이다. 짜라잔. 중요한 문제야. 물론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금 이 9번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9번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지. 당연히 조금 어렵게 나오죠. 그러지 않니? 조금 어렵게 나오죠. 그거는 조금 뒤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 여기 10번까지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보시면은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하나의 근을 우리 마찬가지로 x는 a.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하나의 근을 x는 b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잖아. 자, 여기 하나의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 a를 구하고 여기도 하나의 근 b를 구해서 a랑 b를 여기다가 대입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너무나 힘든 문제풀이가 된다고.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자? 식을 먼저 간단히 바꾸자. 간단히. 식을 간단히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나요? a랑 b에 관한 식인데 방금 전에 했죠? 하나의 근이 a니까 a를 주어진 식에 대입, b를 주어진 식에 대입. 해봅시다. 자, a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니까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됐고, 자, b도 마찬가지로 다른 식에다가 그치, 여기 b도 여기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은 0이 되었죠. 그쵸? 근데 이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주어진 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근을 대입한 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뭐 비슷한 부분이 보여. 그치? 여기 2a제곱 플러스 a. 자, 그럼 여기 얘도 있네. 2a제곱 플러스 a 있네. 그치? 야, 여기 2a제곱 플러스 2. 이건 뭐야? 마이너스 1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본 게, 자, 2a제곱 플러스 a는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자, 요거 봅시다. 자,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이야. 엄매. 자, 얘.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이 안 보이지?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4b가 되잖아. 여기 있네. b제곱 마이너스 4b.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이항을 합시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b는 몇이다? 플러스 3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1. 그쵸? 2a제곱 플러스 a가 1이고 b제곱 마이너스 4b는 3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3.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뒷장 넘어가셔서 우리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중근 한번 볼게요. 중근. 자, 2차 방정식의 중근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중근이야. 자 중근이 뭐야? 중근. 중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겹쳐진 근이야. 겹쳐진 근. 그치? 그래서 몇 개처럼 보여?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근이 딱 모아져 가지고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그걸 보고 무슨 근?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으면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몇이 할까? 플러스 2가는 0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아 그럼 선생님 1, 2,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여기 인수분해 할 줄 알지? 인수분해 했잖아. 자 얘랑 곱해서 0이 나왔어. 자 두 수를 곱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자 왼쪽에 있는 x-1이 0이거나 오른쪽에 있는 x-2가 0이다. 따라서 x는 1이거나 x는 2가 된다라고 푸는 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인데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식이 어떻다? 똑같다. 그게 중근이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데 두 개의 식이 똑같아?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따라서 중근을 가지려면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택해 볼까? 자 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 자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얘기 기억하니? 완전 제곱식은 내가 딱 세 글자 기억하랬지. 완전 제곱식이면 바로 세 개 나오라 그랬지. 뭐? 가, 절, 제. 가절제 딱 나와야 되잖아. 가절제 이용해 보자고. 자 1번 봐봐. 가운데 있어 없어? 없네. 가운데가 없네. 가운데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또 뭐 가운데 절반의 제곱이 없을 거 아니야. 0일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중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안 가져요. 자 두 번째 2번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얘는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네. 가운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야 되는데 뭐가 나와 있냐? 3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안 가져요. 자 그걸로 마찬가지로 바로 해봅시다. 자 얘는 가운데가 6이죠. 3번은 6의 절반 3의 제곱. 그래서 9가 돼야 되는데 얘는 8이죠. 얘도 중근 아니네요. 자 4번 볼까? 자 4번은 페이크가 있죠 여러분. 페이크가 있습니다. 왜냐? x제곱의 개수가 2거든. 그래서 2도 마찬가지로 2도에 먼저 2로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뭘로? 2로 나눠주셔도 돼요. 가운데 절반의 제곱을 하고 x제곱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는 더 함정이 뭐냐? 여기 가운데도 2가 들어가 있고 상수항에도 2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로 나눠줘 버리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로 먼저 묶는다. 기억나지? 인수분해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제일 1단계 인수분해 1단계.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는다. 공통인수로 묶는다. 얘가 공통인수로 묶으셔야 된다고. 공통인수로 묶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니까 공통인수로 이제 나눠버리는 거잖아. 2로 나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근을 가지니까 가운데 절반의 제곱을 넣어야 돼. 그럼 가운데 딱 봐봐. 마이너스 2가 있네. 그치?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이네? 그놈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돼. 근데 마이너스 3이잖아. 중근 안 갖는다고. 왜? 완전 제곱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x 다 치고. 5번 볼까?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딱 봅시다. 5번 보시면은 자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야. 그렇잖아.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9로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절제 먼저 쓰자고. 가운데 마이너스 6의 절반 3이죠. 3의 제곱 9가 돼야 되는데 1이네요 선생님. 그럼 답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지. x제곱의 개수가 9니까 가운데 절반의 제곱을 9로 나눠봐. 그러면은 몇이 돼? 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근. 자, 그래서 이렇게 중근을 이용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방정식 보세요. 2차 방정식 4x 플러스 2의 제곱은 32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문제 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얘를 그냥 뭐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든지 뭐 전개해서 근해 공식 쓰든지 니들 맘인데, 지금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나왔잖아. 깔끔하게 나왔으면 그냥 우리 제곱근으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뭐가 거슬려 눈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x의 완전 제곱식 앞에 붙어있는 4가 거슬리니까 먼저 양변을 4로 나눠버리라고. 4로 나눠봐. 그러면은 4로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가 8이 돼. 맞느냐? 그럼 식 다시 써보자. x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값이잖아. x 값이 궁금한 거야. x가 궁금해요. x가 궁금한데 x에 뭐가 붙어있냐? 먼저 제곱이 붙어있단다. 제곱을 없애주는 방법 뭐였어? 기억나지? 루트를 씌워주자고.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여기에 제곱이 없어져서 x 플러스 2는 자 루트 8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우리가 8의 제곱근을 구해주는 거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여기 플러스 2 필요 없죠? 그래서 이항시켜버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값이 되는데 답이 없지. 왜 없을까? 루트를 간단히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8은 4 곱하기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로 바꿀 수 있어서 답은 몇 번이다? 우리 답은 3번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23번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이제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27번 문제인데, 이제 27번 문제는 뭐냐? 27번 문제는 23번 문제가 이쁘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전개가 돼 있는 거야.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완전 제곱꼴로 바꿔봐라. 자, 그럼 완전 제곱꼴로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간단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바꿔봅시다. 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니? 기억나니 혹시?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눈다. 우리 근해 공식 유도할 때 했던 그 과정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처럼. 자, 그럼 양변을 먼저 4로 나눠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4분의 3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만? 이 x 하나까지만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놔두고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은 넘겨버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4분의 3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 가운데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 돼. 가운데 절반의 제곱을 더합시다. 그래서 좌변에 플러스 2를 해줬어. 야, 그러니까 이제 우변에 있는 4분의 3이 개빡치는 거예요. 개빡쳐. 그래가지고 야, 나도 줘. 나도 줘. 그래서 좌변에만 더하지 말고 나도 줘. 그래서 너도 줄게. 플러스 1 더했어. 자, 이렇게 줬단 말이야. 좌변에도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우변에도 이제 플러스 2를 한 거야. 좌변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자, 인수분해 할 줄 알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우변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4분의 7. 이거 혹시 분수에 덧셈 뺄셈 못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p의 제곱은 q가 되는 거지. 그래서 p는 1 그리고 q는 4분의 7이라는 우리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얘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 이거 오답률 봐봐, 오답률. 와, 딱 오답률이 70%다. 10명 풀면 3명 맞고 7명 틀려.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필요는 없다.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 아까 전에 했듯이 이렇게 한근을 대입할 수 있느냐. 대입해서 a 플러스 a분의 1 방금 전에 했던 걸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필요한 첫 번째 필요한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필요한 거 뭐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로도 여러분 시험의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차례차례 해봅시다. 한근을 x는 a라고 했으니까 a 대입합시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막 이상하게 나와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을 조금 비슷한 모양끼리 묶어보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제곱끼리 묶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a끼리 묶어볼까?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묶어놓으라고. 그러면은 뭐야? 여기 a 플러스 1 어디서 많이 본 거네? a 플러스 a분의 1 여기에서 만들 수 있잖아. 우리 방금 구해놓은 여기서 만들 수 있잖아. 뭘로 나누면? a로 나누면. 그래서 a 플러스 5 나누고 있는 거야. a로. a분의 1은 0.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1은 몇이다? 플러스 5가 2양 되니까 마이너스 5다.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된다고? 대입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놈이야. 문제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문제야. 문제. 자, 이놈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추냐 못 맞추냐라고.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출제되는 문제니까 잘 보라고. 자,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거를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꿀 줄 아느냐 모르냐. 자, 이거 어떻게 바꿨니? 기억나니 혹시? 자, 바꿀 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라 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 플러스 a분의 1은 5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문제에는 제곱을 구하랬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나와 있는 이 a 플러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5라는 것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a 제곱을 만들려면 a를 곱하던지 아니면 뭘 해줘야 된다? 제곱을 해줘야 된다. 곱하면 아까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곱하지는 말고요. 제곱을 하자고. 그래서 여기에 제곱을 합니다. 양변에 제곱을 해요. 자,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곱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개해. 이제 문제 풀려면 전개해야지. 자,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더하기 완전 제곱식 전개할 수 있잖아. 자, 두 개 곱해가지고 2배. a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2요. 어머나 25. 됐죠? 근데 a 곱하기 a분의 1은 뭐야? 약분돼가지고 없어지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자 25에서 2를 뺀 값. 따라서 몇이다? 23이 되겠죠. 이해되니? 자,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야.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대입하면 돼? 문제 나와 있는 여기 대입하면 된다고. 자, 따라서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 23 나왔으니까 23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 따라서 23에서 5를 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8이라는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얘들아, 이 문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문제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물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2차 방정식 또 배워. 곱셈 공식 인수분해 또 배운다고. 그럼 거기서 또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제대로 잡고 가면 우리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제 쉽게 이미 한번 배워놨으니까 더 쉽게 복습도 할 수 있고 문제도 다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특히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